건강하고 행복한 시니어의 삶을 연구하는 더 놀자 시니어TV의 아들 락장군입니다. 엄마 아빠 밤새 별거 없으셨죠? 의사이면서 위대한 인도주의자이셨던 투바이처 박사님,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우리 내면의 의사가 진정한 의사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몸의 이 면역 체계도 활성화가 되고 스트레스도 감소가 되고 삶의 변화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이겨내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힘, 우리의 마음, 의지, 그리고 실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 파킨슨병 치료의 권위자이신 전 천안 순천향병원의 신경과 교수님이시자 천안에서 이 파킨슨병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박종규 원장님을 다시 한번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종규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 영상에 또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원장님과 함께 찍었던 영상이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 수도 엄청나게 늘었고, 원장님 병원에도 또 혹시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오셨나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더 놀자 TV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파킨슨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멀리서도 병원에 문의를 해주시고 또 직접 와주셨어요. 경북, 경남, 전남, 강릉, 제주도 빼고 다 오셨던 것 같아요. 정말요?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몰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제가 또한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만큼 뭔가 간절하게 필요로 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또 이렇게 나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서는 사실상 이 파킨슨병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이 정의에 대한 내용에 사실 좀 그치긴 했는데, 오늘 한번 그 치료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선생님께서 시원하게 풀어주실 수 있겠죠? 우선은 좀 파킨슨병이라는 거는 계속 나이를 들어가면서 관리해 나가야 되는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방향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선은 기본적인 치료법은 약물 치료입니다. 파킨슨병은 뇌에 있는 도파민이 부족해지는 병이기 때문에 도파민을 공급해 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확실한 치료법이에요. 다만 우리가 약으로만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의 치료법을 고민하게 됐고요.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치료법들을 다 모아서 이 병원에 모아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약물 치료를 넘어서 또 다른 치료법이 있다는 건데, 그 치료법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면서 한번 이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파킨슨병은 뇌에서 오는 병으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환자분들이 처음 증상이 시작할 때는 이게 뇌에서 오는 건지 어디서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떨림이 나타났을 때 손이 떨리지 뇌가 떨리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애초에 시작하는 점이 떨리는 것이 꼭 뇌에서만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떨림을 유발할 수 있는 각 기관들, 특히 목에서 오는 척수신경, 그다음에 말초신경, 그리고 근육, 뼈, 관절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거기서 치료법을 찾기도 해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말초신경을 확인하는 신경전도 검사와 근전도 검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뇌에서 오는 신호가 팔다리 끝까지 잘 전달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그 위치를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할 수가 있겠죠. 척추 2번, 3번 압박골절이 있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었고 이제 그 부위의 척추랑 근육은 회복된 상태예요. 그런데 신경은 아주 가는 신경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구조가 회복됐더라도 신경은 눌려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그 부위를 찾아서 해결을 해볼게요. 따끔하세요. 네, 지금 이런 소리 들리시죠? 따닥따닥 하는 소리들이 이제 신경 눌림에 의해서 근육에서 나오는 이상 반응이에요. 사실 말초신경이란 거는 평생 우리가 쓰는 전깃줄 같은 거예요. 뇌에서 오는 신호가 끝까지 잘 전달되는 전깃줄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잘 보존하는 게 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줄은 뇌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그리고 척추를 통과하는 순간
그리고 근육 사이를 통과하면서 잘 눌릴 수도 있어요. 이걸 통해서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간과하면은 만약에 척추에서 나온 말초신경이 손상이 되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회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정상인지를 확인을 하고 어딘가 눌리는 게 있다면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이 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단순히 파킨슨 증상이겠거니 하는 것보다는 진찰을 통해서 이상 있는 부위를 확인한다면 말초신경 검사, 금전도 검사를 해보시길 권유를 해요. 이 근전도 검사 외에 또 다른 어떤 검사법이 또 있을까요? 네, 저희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이상 증상에 대해서 혈액 검사라든지,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혈액 진찰이에요. 혀요? 이 혀요? 네. 여기가 한의학도 아닌데 이 혀로 이 진찰을 볼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혀의 진찰은 한의학 쪽에서 발달해 있는데요. 의학 쪽에서는 많이 다뤄지진 않았어요. 그거는 혀라는 장기 자체가 굉장히 변화가 다양하고 그리고 개인차도 크고 한 명당 변화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정량적으로 계측을 하고 파악하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내가 무슨 음식을 먹는지, 밤에 잠을 어떻게 잤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를 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선생님께서는 이 혀를 통해서 검진을 볼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우연한 계기로 진찰을 하다가 파킨슨 환자가 증상이 있는 쪽에 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뒤로 여러 환자들을 진찰해 본 결과 혀의 방향이 바뀐다든지 혀의 위축이 온다든지 혀에 이빨 자국이 남는다든지 혀의 색깔이 변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환자들의 혀의 형태를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으로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리고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혀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스스로 악화되는지 좋아지는지를 알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직접 이렇게 혀를 보시면서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장비나 어떤 의료 시스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때마침 놀랍게도 혀를 측정하는 혀의 사진으로 분석하는 장비가 의료 장비가 개발이 됐어요. 작년 말에 처음 개발이 완료가 돼서 그 첫 번째 기계를 저희 병원에 도입을 했습니다. 콧대 목상 괜찮으시고요. 혀 크게 최대한 크게 해보실게요.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마세요.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파킨슨병을 알아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검사가 끝나면 이제 다른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킨슨 환자분들이 겪는 거는 아마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머리 아프고 이런 각종 통증들 이런 통증들은 많은 경우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제가 진찰을 통해서 이상을 발견하면 추가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게 되고요. 직접적으로 통증 부위를 치료하는 주사 치료 그리고 제가 척추 교정이나 이완요법을 통해서 통증을 없애는 도수치료요법 그리고 약해진 근육들을 되살리는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사 치료가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제가 하는 기법은 사실은 손을 통해서 환자가 어느 부위에 위축이 있는지 또는 근경직이 있는지를 먼저 찾고요. 그 부위가 근육이다 그러면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한 주사 치료를 해요. 주사 치료라는 거는 수축된 근육에 바늘이 들어감으로써 원래 이 근육에 침투해야 되는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이온을 침투시켜서 원래 위치대로 원래 생리적인 환경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통증 부위를 찾아내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이것이 만성적인 건지 아니면 최근에 생긴 건지 구분을 해서 주사 치료를 결정을 합니다.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즉각적인 바로 효과까지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외과적 처치라고 볼 수 있고요. 이상 부위를 찾았을 때 주사 치료를 해서 즉각적으로 호전을 보이는 것까지 의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환자분도 느낄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하는 치료 중에서는 가장 즉각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사라는 행위 자체가 그렇죠.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하시고요. 그래서 아픈 분들이 받는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많이 아픈가요? 네. 많이 아파요? 네. 그래도 이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좀 즉각적인 좀 효과는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엄마 아빠들 분명 아픈 거 되게 싫어하실 텐데 이 아프지 않은 또 치료법은 혹시 없을까요? 있죠. 주사 치료는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통증 때문에 거부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수 치료 기법을 도입해서 통증을 줄이고 척추를 교정하는 치료를 하고 있어요. 카이로프랙틱 매뉴버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의학적으로 우리가 내과 의사가 있고 외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손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전 세계에 많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런 과학적인 기법을 도입을 해서 되도록이면 통증이 없이 환자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척추 교정을 한다든지 뇌신경 이완을 통해서 신경을 회복한다든지 그리고 아픈 부위를 근육을 이완시켜서 통증을 사라지게 한다든지 이런 치료법을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특히 파킨슨 환자분들은 뇌신경 경추 도수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 입 안에 있는 턱관절을 안정화시키는 근육들을 이완을 시켜볼게요. 이는 이제 바깥쪽 근육이고요. 턱관절이 이완됐으니까 상부 경추를 이완시켜서 뇌에서 오는 신호들이 아래쪽으로 잘 전달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특히 이제 11번째 뇌신경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 승모근 쪽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쪽에 경직이 오면 승모근이 경직되고 목 위쪽에 있는 근육들을 수축시켜서 이런 부위들을 압박을 합니다. 자, 놀라지 마시고 늘어납니다. 네, 좋아요. 허리에 힘을 빼고 늘어나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오케이. 이제 숨을 들이셨다가 후까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손을 깍지 끼고 머리 뒤로 쉬고, 네, 손 모으시고 고개를 숙여보세요. 자, 이제 몸에 힘을 뺄 수 있게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이제 온몸에 힘을 빼보세요. 자, 이제 척추의 모양대로 끝까지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끝까지. 오케이. 반대로 끝까지. 오케이. 자, 이제 뒤로 기대면서 전체적으로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리고 도수치료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도수치료의 일반적인 효과가 72시간을 가는데 이후로는 조금씩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 효과가 떨어지기 전에 반복해서 쌓아가면은 교정이 원래 목표대로 완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효과는 느리지만 지속적이고 단점으로는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치료법 중에 말씀하셨던 이제 주사, 그다음에 도수 치료 지금 얘기가 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충격 치료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충격 치료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충격파 치료는 사실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흔히 충격파 세석술, 그러니까 요로결석 같은 거를 없애는데 많이 사용이 되어 왔고요. 지금은 근골격계 문제들을 치료하는데 충격파 치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주목한 거는 근육의 재생 효과예요. 파킨슨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척추의 기울어짐. 이것은 오래 지속되면은 척추를 지탱하는 척추 기립근 자체가 위축이 되고 약해지거든요. 네네. 운동으로 극복하려고 해도 운동이 잘 안 되는 부위예요. 그리고 몸이 기울어지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넘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운동을 더 무서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척추를 어떻게 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충격파 치료가 환자분들이 운동을 할 수 없는 부위에 깊숙하게 운동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근육을 재생시켜서 척추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키가 4.5cm가 커지셨어요. 4.5cm나. 네. 네, 충격파 치료는 마치 우리가 운동을 여러 번 해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반복하면서 효과를 쌓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운동이 가능하지 않은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기 위해서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거는 경두개 자극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이용해서 뇌를 물리치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뇌를 물리치료가 가능한가요, 이 뇌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뇌는 많은 뇌세포들이 서로의 신호들을 교환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운동 기능에 관련해서는 왼팔, 오른팔, 왼발, 오른발 다 제각각이듯이 각각의 뇌세포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신호를 내면서 혼재되어 있거든요. 이런 신호들을 특정 주파수, 특정 리듬으로 일체화시키는 치료법이 경두개 자극술이라는 치료예요. 이것은 운동기능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인지저하,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각종 통증에도 효과가 있는 치료법으로 알려져 왔어요. 그래서 치료를 거듭하면서 이제는 반복해서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한테 적용해 봤을 때 개인차는 있지만 일정 부분은 효과가 있고요. 약물치료나 운동요법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킨슨 환자분들한테는 이 약물 치료가 사실은 거의 절대적으로 좀 의존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약물 치료 이외에도 또 다른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는 거, 이 정보는 너무나도 소중한 정보고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되게 유익한 정보가 아니었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엄마 아빠 혹은 파킨슨 환자분들께 혹시 해주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답이 있듯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새로운 치료법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희망을 꼭 가지시고요. 늘 건강을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엄마 아빠들이 원하고 엄마 아빠들한테 유익이 될 만한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